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중에 아이들하고 지내느냐고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시간 내서 자리해 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오시면서 혹시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기분이라든지 뭐 생각이라든지 그런 느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만 2세 반 맡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2년 경력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보육교사 다른 분과 같이 얘기를 나눈다고 해서 선배님들 얘기도 좀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런 그렇게 조금 편한 마음으로 왔어요. 네, 그러셨군요. 처음부터 기대하는 건 당연히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다음 선생님, 본인의 느낌을 이야기해 주시거나 소개해 주실 선생님 계실까요? 제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 5세, 7살 담임교사를 맡고 있고요. 이제 8년차 경력 교사예요. 오늘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고 싶고 소소하게 생각도 나누고 싶어서 와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 3세 담임을 맡고 있고 올해 10년 차이면서 결혼해서 4살 된 딸아이가 있는 엄마이기도 해요. 집안일이 많이 밀려서 산더미 같이 정말 쌓여있는 상태에서도 딸아이가 정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 딸아이를 힘겹게 떨어뜨리고 이 자리에 정말 굳은 마음으로 왔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숙입니다. 저는 만 2세 반 영어 담임을 지금 맡고 있고요. 대학교 졸업하고 어린이집 교사를 한 5년 근무하다가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래서 좀 쉬었어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해서 어린이집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아직 이제 채 1년이 안 됐어요. 결혼 전에 교사 생활 할 때랑 지금이랑은 환경도 그렇고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이들 숫자는 줄었는데 해야 할 일이 또 너무 많고 맨날 젊은 선생님들 쫓아다니면서 버벅버벅 이것 좀 해주라 저것 좀 해주라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용기 내서 이 자리에 와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선생님들 어렵게 모두 시간 내주시고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선희 선생님, 4살 딸아이 주말에 같이 시간 보내고 싶으셨을 텐데 귀한 걸음 해주셨네요. 그런데 주말에 집에 있을 때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요. 죄송해요. 답답한 기분이 제 목소리 같네요. 마음으로는 정말 잘 이야기하고 싶은데 딸아에게도 신랑에게도 정말 부드럽게 상냥하게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목소리가 내 맘 같지 않게 이렇게 새소리가 나고 정말 답답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3월, 4월 신학기 지나고 나면 긴장이 풀려서인지 감기기도 있고 몸도 안 좋고 목소리 상태도 안 좋고 컨디션 완전 바닥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집에 가서 쉴 수 있는데 우리 박선희 선생님은 집에 가면 아이도 돌봐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도 남자친구 있는데 그래서 결혼을 자꾸 미루게 돼요. 전 진짜 집안일이며 어린이집 일 같이는 못할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잘할 자신이 정말 없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미루다 결혼을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어린이집 교사 일이 힘들고 좋은 시설도 아니잖아요. 결혼 전까지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인 게 정말 좋았어요. 아이들도 너무 예쁘고 절 잘 따라주는 그런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정말 늘 감사했거든요. 지난 일이라서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제가 그렇게 천사 같은 교사는 아니었었는데 그때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걸까요? 그러게요. 아유. 정말 좋은 선생님인데, 그렇죠? 네, 선생님 정말 좋은 선생님이셨네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들기 어려우시다는 걸로 들리는데 제가 들은 게 맞는 걸까요? 네, 저는 선생님으로서도 잘하고 싶고 엄마가 돼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잘하고 싶어요. 남편한테도 100점짜리 아내로 살고 싶었고 또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엄마가 되니까 제 아이한테 저희 반 아이들한테 했던 것만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밤마다 자는 아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미안한 마음에 울컥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리 없이 울었던 적도 정말 많거든요. 아유, 어떻게 모든 걸 다 잘해. 두 마리 토끼 잡기는 정말 어려워요. 저도 애들 키우면서 살림하고 남편 뒷바라지 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저는 어린이집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면서도 힘들었는데 정유진 선생님 너무 힘들지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다 잘하려고 하다가 어느 날 정말 타이어 바람 빠지는 것처럼 칙 하고 모든 진이 다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몸도 아프고 목도 쉬고 그런 거예요. 남편한테 좀 도와달라고 좀 해보죠. 그러게요. 남편도 제가 어린이집 교사라서 자기 아이 낳으면 엄청 잘 키우고 살림도 잘하는 그런 현모양처가 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쩌다 잘못한 걸 또 이야기라도 하게 되면 남편은 집에서도 선생님인 줄 아냐고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윽박 지르는 거예요. 남편들이 그런다니까. 또 아이가 떼부리고 고집 부리면 저도 다른 집 엄마들처럼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하면서 무슨 선생님이냐고 어린이집에서도 그러냐고 비아냥거려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러다 보니 제가 더 작아지고 이상하게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즐겁지도 않고 아이한테도 신경을 못 쓰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교실에서 아이들하고 떠들고 다투고 우는 소리까지 들으면 정말 쉴 틈 없이 아이들하고 지내고 그렇게 퇴근하고 나면 다시 집으로 출근하는 기분이 드는 게 정말 24시간 동안 일하는 기분이랄까요?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아휴, 적은 일 아닐세. 그렇게 남편을 너무 위하면 나한테 버르장머리만 나빠져요. 응? 에휴, 안 그래도 애들도 힘들고 그 엄마도 힘들어서. 근데 근처에 친정엄마 좀 도와주실 수 없나? 저희 친정엄마는 너무 멀리 계셔요. 저희 엄마는 저처럼 젊었을 때부터 쉬지 않고 일을 하셔서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아이를 맡기기가 어려운 형편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두 분이서 가게를 같이 하셨는데 우리를 키우셨기 때문에 주말에도 바쁘셨어요. 부모님이 늘 그렇게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집에는 늘 부모 없이 저희들끼리만 있었죠. 그래서 큰언니가 엄마를 대신해서 우리를 돌봤어요. 큰언니를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큰언니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언니는 저한테 엄마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낮에는 가게 일을 하시고 밤에는 집안일을 하셨잖아요. 힘들어도 집안일은 늘 엄마의 몫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주야간으로 같이 계시는데 또 어머니는 너무 힘들다 보니 자주 싸우셨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큰언니가 그런 엄마를 대신해서 항상 도왔죠. 그래서 전 회사나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회사원과 결혼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기가 왠지 미안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렇고 당연히 제가 다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친정엄마가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선생님은 친정엄마가 아니잖아요. 너무 혼자서 다 하려고 애쓰는 게 좀 안타까워 보이네요. 왠지 선생님 교실에서도 애들 하나하나 얘기를 다 들어주려고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선생님 많이 힘드셨겠네요. 선생님들이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 박선희 선생님의 고충을 잘 아시고 이야기해 주시네요. 김지원 선생님의 질문에 답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실제로 선생님이 교실에서는 아이들한테 어떤 교사인가요? 저는 5살 남자아이들이 12명에 여자아이들이 3명이었어요. 어떡해.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어느 해보다 힘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아이 이야기 들어주랴 또 잠깐 뒤돌아서면 남자애들끼리 얼굴을 할퀴고 싸우고 흉터가 나고 또 그 아이 엄마한테 중재인처럼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아이들이 옷에다가 대변도 싸고 정말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게 순식간에 벌어지거든요.
그래도 차분히 언성 높이지 않고 차근차근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일과를 진행해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참았던 게 집에 오면 터지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막 하게 되고 남편에게도 별일 아닌 걸로 짜증을 내거든요. 아, 선생님이 그런 환경에서 교사로, 아내로, 엄마로 삶을 살아나고 계신 게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선생님이 남편에게도 아이한테도 화내지 않고 집에 와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 가지 방법만이라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은 그래서 교사를 그만두고 6개월을 집에서 아이돌 보면서 쉬어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행복해지거나 아이한테 더 집중하거나 그러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어린이집에 나오게 됐죠. 힘들어도 일을 하는 편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로 다시 일을 시작한 게 더 마음이 나아지셨다는 말씀이군요. 이제 박선희 선생님은 너무 애들 얘기, 또 다른 선생님들 얘기, 엄마들 얘기, 너무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주려고 애쓰느라 힘드실 것 같아요. 그반 애들, 남자애들 12명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혹시 그 누리 보조교사를 좀 정해진 시간만큼 도와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원장님한테 조금 도와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엄마들한테라도 조금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힘들면 뭐 딴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한다던가, 원장님 이런 건 조금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네가 한번 얘기해봐 원장님한테 이럴 때도 있어요. 제가 좀 용감하고 저한테 제 감정에 조금 솔직한 편이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의 조금 오해를 받더라도 그게 조금 저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 마음보다 제 마음이 훨씬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도 선생님 지금 슬퍼, 선생님 너무 기분이 좋아, 오늘 엄청 행복해,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너희들이 그럼 선생님이 많이 속상해, 이렇게 솔직하게 제 있는 그대로 감정을 전달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다른 선생님은 별로 그런 거에 화가 안 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니까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그게 너무 화가 나는, 약간 집착처럼 보이는 화가 있어요, 아이들 보면서. 맞아요. 김지연 선생님 감사해요. 누리 선생님이 거의 6, 7세 교실에 가 있는데 저도 좀 도와달라고 요청해 봐야겠어요. 네, 맞아요. 하고 싶었는데 매일 망설이고 못했거든요. 그리고 김지연 선생님 이야기처럼 다른 선생님마다 비슷하지만 다른 무언가 아이들에게 갖는 화가 나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김지연 선생님은 언제 아이들에게 화가 나는지 또 궁금해요. 저는 애들 중에 유난히 욕심이 많고 놀잇감도 혼자서 다 독차지하려고 하고 또 친구들을 막 선동해서 저 친구랑 놀지 마 이렇게 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상하게 너무너무 화가 나요. 김지현 선생님 그렇게 특별히 화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코치님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제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오해를 무릅쓰고 제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지방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이제 조금 적응하기가 어려웠어요. 중학교 생활이. 친구들이 저보고 시골에서 왔다고 놀리고 사투리 쓴다고 놀리고 또 몇몇 친구들은 모여서 저를 조금 괴롭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너무 학교 가기가 싫고 막 어려웠는데 그래도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자신감이 생기고 이러면서 제가 조금 극복을 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성격이 조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힘든 시기를 보내셨네요.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그때 얘기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 반 아이들 중에 정말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이들인데 혹시나 그런 친구가 있으면 자꾸 중학교 때 괴롭혔던 제 친구들이 생각나기도 했었는데 근데 사실 우리 애들은 너무 어리고 제가 엄청
사랑하는 우리 반 아이들이잖아요. 김지연 선생님, 그 중학교 때 친구들이 지금 선생님들의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하고 같을 순 없죠. 제가 우리 친정엄마가 아닌 것처럼요. 그런 얘기를 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그렇게 용기 내신 게 정말 대단해요. 그 어린 시절 다 아팠던 기억이 선생님을 좋아하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아이들을 통해서 이소님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감사해요. 오늘 이야기 나누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원의 도움을 요청하고 저는 김지연 선생님처럼 제 감정을 들여다보고 차분히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들끼리 좀 갈등 상황이나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내 문제가 떠오르지 않는지 저를 조금 찬찬히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아이들하고 지낸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그런 좀 오면은 선배님들한테 좀 이렇게 앞으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듣게 될 줄 알았는데 결혼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한테 이게 맞는 직업인지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시 어린이집 일을 시작하면서 젊은 선생님들이 엄청 부러웠어요. 뭐 컴퓨터도 잘하고 핸드폰도 잘하고 뭐 사진도 잘 찍고 교구도 잘 만들고 뭐 환경 구성도 척척척 잘하고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들 오늘 뭐 이거 어렵다 저거 어렵다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힘든 시절 보냈던 왕언니로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오늘 각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다음에 돌아가셔서 경험하시고 저희가 다시 만날 때 이 경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